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듣고 계시든 그곳으로 안부 인사 전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지나가던 어느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예상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들어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 순간 말입니다.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가슴 한쪽을 톡 건드려 오래 울리는 말. 저는 얼마 전 90살 어르신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진료 철학을 다시 세우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지요. 그날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창가로 햇살이 기울어 들어와 의자와 책상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을 무렵 작은 체구의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잔잔한 주름 사이로 스며있는 강인함, 그리고 나직하지만 깊고 맑은 눈빛. 아직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분이 걸어온 90년의 세월을 순간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어르신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 나 같은 늙은이는 괜찮아요. 근데 70 넘은 사람들한테는 꼭 말해줘야 할 게 있어요. 그 나이가 진짜 갈림길이에요. 말끝이 떨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검사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이 꺼낸 그 문장은 제 안에서 밑바닥부터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갈림길이라니요? 70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다 받아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온전한 여유 같았습니다. 선생, 70대는요, 다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이예요. 아직 나쁘지 않다. 아직 할 수 있다. 아직 안 무너졌다고 믿어요. 근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부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다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요. 그 말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누구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누구보다 많은 검사 수치를 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노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 본인은 그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허리가 조금 무거워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자다가 자주 깨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훅 흔들리고 이 모든 소리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부탁이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갑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몸은요,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내다가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의학적 설명보다 더 깊고 더 정확했습니다. 90년 동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 압축해서 남긴 인생 데이터였으니까요. 어르신 세대는 평생 남을 먼저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챙기고 남편 챙기고 손주 봐주고 명절이면 허리 끊어지게 음식하고 아파도 참고 불안해도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자신에게는 한 번도 너 괜찮니? 라고 묻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다시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걸 일찍 알았으면 지금처럼 허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앉아 오랫동안 남아있는 돌덩이처럼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단순한 환자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만날 모든 노년층에게 전해야 할 삶의 메시지이자 지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그 어르신의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절대 늦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몸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쪽이 자꾸 기울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금세 지치거나 외로워지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제발 나 좀 챙겨줘요. 라고 말하는 신호. 그리고 90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80 넘어서부터 바꿨어요. 근데도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늦은 게 아니라 그때가 딱 필요했던 때였어요. 어르신, 이 말이 왜 이렇게 강렬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이제 늦었지, 라고 단념하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0살 어르신은 그 단념을 정확히 부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시작점이었고 이제 펼쳐질 6개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어르신이 왜 70대를 진짜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아직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들었을 뿐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정도야 뭐 참으면 되지. 바로 이런 마음이 70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 괜찮다는 말이 실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잘 버텨온 습관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90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70대는 몸이 조용히 무너지는 시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걸 못 따라가요.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착각하죠.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삶의 경험적으로도 70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몸은 조용히, 마음은 느리게, 생활은 예전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제 조금만 돌봐줘요라고 말하는 시기. 70대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1년에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기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계단이 갑자기 무서워지고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가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러나 문제는 조금씩이 아니라 그 조금들이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90살 할머니도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참았죠.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그냥 쉬면 낫겠지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뚝 내려앉았어요. 이게 바로 70대의 무서움입니다.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마음이 그 신호를 과소평가합니다. 마음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시기. 7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생 참고 버티며 살아오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런 지나친 자신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난 씩씩하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남들보다 건강한 편이야.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이미 예전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이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몸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마음만 계속 오르막길에 서 있으면 둘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간극이 커지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건 단순한 우울이나 불안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첫 단계입니다. 90살 어르신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몸은 먼저 늙고 마음은 나중에 늙어요. 둘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요. 이 말은 제가 의사로서 너무 잘 압니다. 노년기의 우울증,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 원인을 모르는 무기력감은 대부분 이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생활은 여전히 6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시기. 70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생활 방식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집안일 대부분을 혼자 해내고 밥상을 차리고 손주를 돌보고 마트장을 보고 가족 행사 준비까지 떠맡고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생활은 여전히 그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살 어르신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죠. 70대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이 문장을 들으며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의학적 진실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고 혈관이 경직되고 호르몬이 감소해
몸이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젊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시기. 70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부터의 10년이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70대의 루틴을 만들면 80대, 90대까지 유지됩니다. 70대에 방치하면 80대, 90대의 삶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9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대는 방향을 잡는 나이예요. 잘 잡으면 80대가 평화롭고 못 잡으면 80대의 모든 걸 잃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80대, 90대 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70대의 선택으로 결정났는지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작과 갑작스러운 결말. 노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건강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주 미세한 신호들. 아침에 잠깐 도는 어지럼증. 밥 먹고 나서 오는 가벼운 메스꺼움. 돌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계단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감각. 이유 없는 마음의 쓸쓸함. 잠깐의 불면.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건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그러다 갑자기 허리가 무너지고 무릎이 주저앉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70대는 느낀다와 무너진다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70대는 갈림길이다. 70대의 갈림길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몸 마음의 신호를 듣고 변화하는 사람. 80대에 스스로 움직일 힘을 유지하며 90대에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7,580세 사이에 큰 건강 문제가 찾아오며 8,085세 사이에 생활 자립을 잃기 쉽습니다. 90살 어르신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대로 돌려줄 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제가 의사로서 매일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랫동안 조용히 아주 절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90살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부터 몸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무게보다 가족의 무게가 더 우선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그분이 몸의 신호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그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깊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처음 이상함을 느꼈던 건 손주 돌봄을 하던 72세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무릎을 굽혀 장난감을 줍다가 허리가 살짝 찌릿한 느낌이 왔고 엎드린 손주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거운 기둥을 얹은 듯한 감각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 쉬면 낫겠지. 지금 애가 울고 있는데 허리 아프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작은 이상을 처음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때의 통증은 경고였지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그 신호를 외면했고 몸은 그 다음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 움직이기 힘들었고 잠깐 주저앉아 있을 때면 허리가 쥐어짜듯 당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움직이면 괜찮아지니까 아직은 문제 없어. 허리가 아픈 건 늙었다는 증거니까 원래 그런 거야. 어르신, 이 말이 얼마나 많은 70대 분들이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움직이면 괜찮아진다는 건 초기 경고 단계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괜찮다는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90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나한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게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70대는 손주 돌봄으로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은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절할 수 없었죠. 내가 아니면 누가 애를 보나.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지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도와야지. 이 마음은 참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결국 자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장면이 있습니다. 손주가 울어서 안아 올리는데 허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애가 나한테 안겨서 잠들었는데 그 아이를 내려놓지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허리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보일러 열기로 포근했던 날이었죠. 할머니는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걸어가다가 접시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뚝 하고 꺾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버티고 버티던 허리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의 감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내 허리를 뒤에서 밀어버린 것처럼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는 힘이 풀리고 숨이 막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죠. 손주 돌봄, 집안일, 명절 준비. 그 모든 순간 누적된 작은 부담들이 결국 그날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할머니를 검사하며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MRI 결과에는 오랫동안 눌린 디스크, 굳은 근육, 약해진 인대, 반응하지 않는 신경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홀대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챙기면서 정작 내 몸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단순히 허리가 아픈 사연이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을 마지막 순서에 두고 살아온 모든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경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 위기를 지나며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말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좀 쉬시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참고 견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일 수 있지요.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답니다. 말할 틈이 없었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불편해할까봐.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 기대가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이 말은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도, 통증도, 불편함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오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결국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좌절이 오히려 그녀에게 평생 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준 것입니다. 이제라도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할머니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되돌아보게 되었고 남은 여생을 나를 챙기는 삶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게 슬픈 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처음으로 내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깊게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몸의 위기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마지막 신호인지도 모르니까요. 어르신, 사람은 크게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 서게 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마음이 멈추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말을 하게 되지요. 90살 할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졌던 그날 이후 할머니는 생전 처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 물리치료를 다니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그 질문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남편보다, 자식보다, 손주보다 내가 먼저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부터 쉽게 실천된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창하게 뭔가를 바꾸는 대신 10분만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단 10분. 하루 24시간 중 10분이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그 10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의 10분 루틴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고 깊게 숨 한 번 들이쉬기. 종아리를 주물러 고생했어라고 말해주기. 발바닥을 꾹꾹 눌러서 혈액이 다시 흐르는 걸 느껴보기.
그리고 자신이 먹고 싶은 따뜻한 반찬을 한 가지라도 차려 천천히 씹어 먹기. 10분으로 뭘 바꾸겠어?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몸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몸은 늙어도 회복력은 남아있어요. 단지 그 회복력을 깨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10분 루틴은 바로 그 회복력 깨우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첫날부터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아침마다 굳어있던 허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을 지압하면 다리가 덜 저릿했고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밤에 다리가 덜 쑤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매일 쌓이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을 내가 챙기고 있다는 자각은 노년의 가장 무서운 감정인 무기력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조금만 생겨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면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면 다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어요. 많은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10분의 스트레칭과 자가 마사지가 노년 우울감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피로감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 괜찮아요? 말씀이 편안해 보여서 손주는 할머니 다리에 올라타지 않고 할머니, 허리 아프지?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할머니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가족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 기준에 맞춰 우리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마지막에 두면 사람들도 나를 마지막에 둡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나를 챙깁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10분 루틴은 몸을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존중하는 연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일상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어르신,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할머니는 10분 루틴을 3개월 꾸준히 따라하면서 인생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챙기니까 내 삶이 다시 내 것이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진료실에서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키는 건 큰 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 돌봄에서 시작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 비싼 건강식이 아니라 따뜻한 한 끼, 완벽한 루틴이 아니라 단 10분의 연결. 그 10분이 할머니를 살렸고 그 10분이 할머니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가 말한 노년의 품위는 자립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식 손에 기대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 그 힘이 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인지 다음 장에서 깊게 풀어드릴게요. 계속 가볼까요, 어르신? 어르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외로움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챙길 수 없게 되는 순간이지요. 밥 하나 차리는 것, 약을 챙겨 먹는 것,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는 그 작은 동작들조차 힘들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제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90살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며칠 동안 일어서지 못했고 양말 하나 신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고 아들이 옆에 있어줬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참겠는데 남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노년의 품이라는 건 결국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요. 스스로 내 손으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작은 힘. 그게 무너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남편 챙기고 자식 챙기고 손주 챙기며 살아온 분이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로 올린다는 건 낯선 일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일상을 다시 자신의 손 안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바꾼 건 돈 관리였습니다. 그전엔 아들이 대신 자동이체를 걸어주고 며느리가 공과금 날짜를 챙기고 용돈을 받아 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넘겨버리면 결정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요. 그래서 다시 은행 앱을 배우고 공과금도 직접 납부하고 생활비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돈을 내가 관리하니까 내 삶도 다시 내 손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돈 관리를 스스로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숫자를 보며 판단하고 다음을 계획하는 이 활동 자체가 뇌를 깨우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되찾은 건 일정이었습니다. 진료 날짜를 달력에 직접 표시하고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맞추고 장을 봐야 할 날에는 미리 메모를 했습니다. 스스로 챙긴다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는 아주 작은 사람의 자존심과 큰 안도의 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스케줄을 내가 챙기는 순간 삶은 다시 내가 준비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하루가 흘러가는 것을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알고 기다릴 수 있게 되지요. 이게 노년의 일상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지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킨 건 일상의 작은 동작이었습니다. 컵 하나 씻는 일, 수건 하나 개는 일, 화초에 물을 주는 일, 좋아하는 차를 직접 끓이는 일.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사람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라도 내가 하면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동작 하나라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더 오래 밝고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립이라는 말은 어르신, 절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립이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받겠다.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도움을 거부하지도 않고 모든 걸 맡기지도 않는 것.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90살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나이 들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자립을 지킨 분들은 조금 아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을 잃은 분들은 작은 통증에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었고 그 결론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내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위이고 나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어르신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오신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저는 어렴풋이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고 누군가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르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래, 나도 그랬지 하고 되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깊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정말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바로 가볍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90살 어르신이 그 말을 처음 할 때 저는 왜인지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살아온 무게가 큰 분일수록 그 말이 더 깊게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평생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붙잡고 일과 책임을 붙잡고 체면과 의무를 붙잡고 자식들의 문제까지도 내 문제처럼 떠안으며 한 번도 손을 편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붙잡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만드는 순간이 더 많았다는 걸요. 그 무게가 너무 커지면 마음이 아래로 쑥 꺼지고
몸도 함께 끌려 내려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도 아니고 무책임도 아니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90살 어르신은 자신의 80대 초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로 나에게 돌아온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은 남에게 주느라 내 자리가 없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쩌면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도 자기 자리에서 쉬어본 적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기대에 내려놓음. 자식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먼저 연락하길 바라는 마음,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이 오래되면 외로움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다음은 관계에 내려놓음. 젊을 땐 사람 많은 게 힘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도 있고, 이야기만 시작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도 있지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멀리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요. 세 번째는 감정에 내려놓음. 평생 참으며 살아온 세대는 감정을 말하는 게 서툽니다. 서운해도 삼키고, 아파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워도 바쁜 척하고, 그렇게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감정은 묻어두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단단한 돌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 좀 힘들다. 오늘은 괜히 눈물이 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흘러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내려놓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나? 혹시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혹시 마지막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그 불안은 누구도 대신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물건을 조금씩 줄이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고 싶은지 마음속으로라도 정리해 보는 것.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만드는 삶의 준비입니다. 정리된 마음은 남은 날들을 훨씬 고요하게 만듭니다. 고요한 마음은 몸까지 편안하게 합니다. 어르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오래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사는 건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습이 바로 가볍게 사는 삶, 내려놓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무거웠던 날들을 견뎌내며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세월 속 많은 풍파를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나다운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장수이고,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어르신,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덜 아프고, 덜 무겁고,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느낀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다음 작품 때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